매주 화요일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보는 상클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법률 고민 말끔하게 풀어줄 신나고 유쾌한 진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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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클 상담소 법률 주치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고민 사연 들어볼 텐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의 연기로 함께 들어보시죠.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말고 둘이 잘 살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부터 친정 아빠가 왜 아이 안 갖냐면서 너무 닥달하셔서 남편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김서방, 자네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도대체 왜 애를 안 낳겠다는 거야? 아빠 또 왜 이러세요? 저희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안 가지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사지 멀쩡한데 왜 애를 안 가져? 자식을 낳아야 제대로 된 부부가 되는 거지. 이럴 거면 우리 집에도 오지 말고 부모 자식 연도 끊자. 그렇게 또 아빠와 언성을 높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 자식 연을 끊자는 말은 그저 화가 나서 하신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 후로 아빠는 제 연락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부르셔서 나간 가족 모임에서 겨우겨우 아빠를 다시 뵙게 됐습니다. 에휴,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다른 집 자식들은 손주도 한둘씩 척척 안겨주던데. 에이. 아유, 당신 제발 좀 그만해요. 요즘 세대에는 애 안 낳는 경우도 많아요. 애들 선택을 좀 존중해 줘야죠. 신유진 변호사 같네. 아무튼 이 옆에 내가 쟤들 애 안 낳는 거 다 당신 탓이야. 알아? 아이고 여보, 내가 한평생을 그냥 당신 수발 들고 담배 심부름까지 다 해줬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요. 애들이랑 인연 끊을 거면은 나도 이제 당신 뒷바라지 못해요. 제발 당신 그만해요. 계속 이럴 거면은 이혼해요, 이혼. 엄마를 말려봤지만 결국 두 분은 정말 이혼까지 하셨습니다. 이후 오빠네 가족이 아빠를, 저희 부부는 엄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저와 엄마와의 인연을 끊고 지냈죠. 그런데 몇 년 후 갑자기 아빠 이름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아니 아빠 이게 뭐예요? 소장이라뇨.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오빠만 자식이냐?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얘 다 키워놨더니 이 배은망덕한 건. 앞으로 너도 네 오빠처럼 나한테 생활비 돈 보내. 부모 자식의 연을 끊자더니 이제 와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건 아버지. 정말 답답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와, 이런 경우도 있군요. 이것도 실제 사연을 저희가 각색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례 속 아버지 손주를 낳지 않으면 부모 자식의 연을 끊겠다. 그러면서 먼저 연락도 받지 않다가 결국엔 어머니랑 이혼까지 하게 되면서 사연 주인공인 딸과도 이제 거의 남남처럼 지내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아이 없이 부부끼리만 함께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례 속 아버지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이 아내분이 일평생 시중을 들으면서 살다시피 했는데, 야, 이게 딸이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손주를 낳지 않겠다고 하니까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하고 딸이 엄마를 만나러 집으로 오는 것조차 막고 왕래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심지어 아내한테는 애들 편들 거면은 짐 싸서 집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 라고 해서 내쫓다시피 이혼까지 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혼하면서 뭐 재산 분할은 하고 이제 각자 뭐 자녀 따로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이렇게 살게 되면서 어머니는 오히려 좀 아이고 편해졌다라고 하시면서 좋아지셨는데 네. 아버지는 이게 좀 많이 불편하신 거죠. 그렇지만 절대 딸하고 사이에는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은 채 5년 가까이 지난 상황입니다. 네. 보통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무튼 근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딸한테 돈을 달라, 생활비를 달라고 소장을 보냈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그동안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긴 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아니 내가 나눠주지 않아도 될 재산인데 이혼하면서 아내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예. 이것도 손해고 그리고 내 옆에서 그동안 시중을 들던 아내가 없어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뭐 아들 며느리가 잘 이렇게 모신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상황에서는 이혼하기 전보다는 많이 불편하신 거죠.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는 이혼하시고 나서 오히려 자녀들과 잘 지내시는 거예요. 안색이 좋아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내 말을 안 들은 저 딸 때문이구나. 이 딸이 아이고. 모든 상황의 원인이구나. 괘씸한 거예요. 이 딸이 근데 나한테 생활비도 안 줘?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딸 어렸을 때부터 키우느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이 들었잖아요. 네네. 이 돈이라도 이제 돌려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소송을 하신 건데 딸 입장에서는 아니 그 어렸을 때 키워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장을 받으니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러게요. 아니 보통 뭐 드라마에서 부모랑 자식들이 이제 싸우다가 부모 자식 연 끊겠다는 얘기할 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 가족도 비슷한 그러니까 사례인 진짜 거죠? 호적에서 판다 이런 게 네. 법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과거에는 네. 호적이라고 하고 지금 2008년도 1월부터는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는데요. 아, 네네. 이 호적에서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연을 끊겠다라는 어떤 협박성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호적관계를 뭐 정리한다고 해서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가족관계 등록부랑 네. 옛날에 그 호적이랑 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이 기재가 되는데 네. 기존 호적에서 뭐 차남의 경우에는 분가, 결혼을 통해서 분가를 하거나 또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은 남성의 호적에 편입이 되는 구조였다면 네.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기재가 돼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 친부모 그리고 내 배우자, 내 자녀가 기재가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양부모, 뭐 양자관계 이런 것이 기재가 되는 거지 실제로 그 가족 간에 얼마나 친밀한지 이런 것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랑 자식 관계인 거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그 부양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민법 이 974조 1호에서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에는 무조건적인 1차적 부양 의무로 그리고 부모와 성년의 자녀 관계에는 2차적 부양 의무로 구별을 하는데요. 아하. 이 1차적 부양 의무라고 하는 것은 민법 826조 부부간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로서 뭐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콩 한 쪽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아이 콩이 한 쪽밖에 없으니 부모인 우리가 우선 먹고 자녀를 굶겨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된다. 무조건 자녀를 굶기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형편이 좋아서 생활이 굉장히 넉넉해요. 네. 그러면 미성년 자녀도 그만큼 생활을 유지해줘라 하는 것이 1차적 부양 의무고요. 네. 2차적 부양 의무는 아무래도 이제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나 아니면은 뭐 성년 자녀가 고령에 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서로네요, 서로. 네, 서로입니다. 아하. 상호 간에.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민법 975조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살펴봅니다. 네. 그러면 그 아까 민법 975조라는 거에는 뭐 효도해야 된다 이런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이 974조, 975조를 보면은 네. 이 어느 정도에 대한 그 효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법은 도덕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최소한만 규정하다 보니까 네. 그 효도까지는 좀 미치지 못할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민법 975조에 그 부양받을 자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무조건적인 이 부양 의무는 아니고 이 법에서 자녀가 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네. 첫째로는 자녀가 부모님께 부양료를 드릴 수 있는 만큼의 경제력이 있을 것. 예. 아하. 둘째로는 부모님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가 안 되는 경우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아,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자식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부모도 그럴 돈을 안 받으면 못 살 정도의 형편이어야 되고 네. 그런 요건이 있는 거고. 네. 그럼 이 사연 속 아버지는 지금 생활비를 청구한다는 말이지만 사실상은 그동안 너 키우는데 든 돈 다시 달라 이거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부모가 이 부양료 청구 소송까지 한다는 거는 아무리 소송을 좋아하는 변호사로서도 좀 씁쓸합니다. 예,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건에서 이 아버지가 뭐 이혼이라든지 또는 사별로 혼자 되신 경우에 예. 자식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 실제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시거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네. 인정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모습의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좀 나를 키워주신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최소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시 이제 냉정하게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아버지가 자력으로는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례 속에서는 아버지가 재산이 없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을 예, 했으니까 예, 이혼을. 네, 했죠. 재산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또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부양을 받고 계시잖아요. 예. 네. 다만 이 딸이 너무 괘씸해서 내가 키워줬던 돈, 이 과거의 부양료 그거라도 돌려받겠다라고 하시는 거라서 이거 아버지는 생활비가 부족하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하. 또 이 과거의 부양료라는 개념은 그 부모가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차적 부양 의무, 이거는 부모의 고유의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지 성년의 자녀에게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1차적, 2차적 설명을 해주신 거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느라 돈을 쓴 건 1차적 일차적 부양 의무니까 부양. 그 네. 의무를 다한 거니까 네. 나중에 돈 내놔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법적인 판단이군요. 그리고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례와는 다르지만 이제 부모가 네. 자식들에게 이제 뭐 자기가 가진 거 이렇게 다 건네주고 네. 이렇게 뭐 넘겨줬는데 나중에 자식들끼리 막 아, 나 부모 안 모실래 하고 뭐 형제들끼리도 연락 안 하고 해서 부모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남겨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는 부모가 다시 돈을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자식을 전적으로 믿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줘버리는 거, 네. 생전에 줘버리는 거, 이걸 증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혹시라도 미리 줄 재산이 있으시다면은 네. 이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하. 이 부양을 충실히 하겠다. 요 각서 한 장은 최소한 받고 넘겨주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충실히 부양을 하겠다라는 각서를 쓴 아들이 네. 나중에 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예. 부모님이 내가 줬던 돈 그럼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하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면 충실히 부양을 안 했으면 돌려줘라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충실히 뭐 부양을 하겠다라는 각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증여한 돈이 한 푼도 없더라도 네. 실제로 부모님께서 자력으로 생활할 여력이 없으시다면 자녀들은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서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장치가 있다. 아까 홀로 남겨진 그런 경우에도 부모가. 알겠습니다. 각서 좀 야박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필 상담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률 주치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